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수요일 더빅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일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사이 14.56%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난달 24일과 비교하면 5일 만에 25%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은 서방의 강력한 금융제재에 돈줄이 막힌 러시아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린 영향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러시아 루블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량은 15억 루블에 달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에 대해 루블화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러시아인들이 급하게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며 러시아 금융 시스템보다 비트코인을 신뢰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가동 중인 완성차 공장을 멈췄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일시적 가동 중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대러시아 제재가 지속된다면 물류 확보에 차질이 생겨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일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동 중인 현대차 공장이 이달 1에서 5일 중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현대차의 판매사들에 대한 차량 인도 역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3교대를 1교대로 줄이려 했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아 공장을 셧다운하기로 했다며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러시아 수출 통제 제재 조처에서 한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1일 본격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 상무부는 이날 국장급 화상회의를 열고 한국의 예외 적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처로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항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해외 직접 제품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유럽연합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미국에 준하는 독자 제재를 하기로 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국가의 기업은 러시아의 제품을 수출하기 전에 미 상무부가 아닌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되 독자 제재는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FDPR 규정의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은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미 상무부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기에 한국 또한 미국에 준하는 수준의 독자 제재 동참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다른 나라처럼 FDPR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한국 모바일 산업의 미래에 대해 미래를 위한 여정은 이미 시작됐다. 비욘드 5G를 위한 기술 고도화는 물론 2028에서 2030년 사이 상용화를 목표로 6G 시대에 대한 준비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2에서 모바일 부문 미래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장관급 프로그램에 참여해 B5G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임 장관은 한국은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이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 글로벌 조사기관의 5G 속도, 커버리지 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 주요 기업들이 전 세계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5G 확산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며 이런 한국의 빠른 5G 확산의 뒤에는 디지털 뉴딜이 있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5G의 다양한 경험과 도전은 향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미래를 준비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장관은 미래 6G 시대는 지금보다 50배 빠른 속도, 지상에서 10km 상공까지 확장된 커버리지 등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더 고도화된 인공지능과 보안 기술이 네트워크와 결합해 성공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그래픽 처리 장치 제조사 엔비디아가 해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해커가 엔비디아의 기밀 정보를 유출하기 시작함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엔비디아를 해킹했다고 주장하는 해커그룹 넵서스가 본격적인 정보 유출 및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넵서스는 지난 2월 28일 스스로가 공격자임을 밝힌 뒤 1TB에 달하는 데이터를 훔쳐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모든 GPU에 탑재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팔콘을 비롯해 프라이빗 툴,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 해커의 주장입니다. 엔비디아 또한 공개적으로 해킹 사실을 인정했고 2월 23일 해킹 피해를 인지한 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해 대응 중이라고 25일 발표했습니다. 넵서스는 엔비디아가 윈도우, 맥OS, 리눅스용 드라이버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엔비디아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훔쳐낸 기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협박 수위를 높여가는 중입니다. 이와 별개로 엔비디아의 해킹으로 일반 이용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랜섬웨어 유포를 위한 경유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엔비디아 측은 그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국내 보안업계 관계자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피력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올 상반기에 신입 사원 1290명을 뽑는 채용 공고문을 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모집 인원은 일반 공채 1140명, 사회 형평적 채용 150명입니다.
모집 분야별로는 사무영업 353명, 운전 201명, 차량 288명, 토목 240명, 건축 68명, 전기통신 140명입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부산 경남권 등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11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후 2시까지이며 서류 검증과 필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일반 공채 신규 채용 지원자 중 해당 분야 정규직에 불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성적 순으로 체험형 인턴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공사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3월 2일 더빙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